최근 10년 동안 일본에선 청년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습니다. 2층에서 잠깐 내려다보기만 해도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문과, 이과, 불문, 문과생들에게도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학력, 지식, 경험 불문. 경력직 선호 현상이 심각한 우리나라와 딴판입니다. 필요한 건 당신의 개성. 입사만 해준다면 잘 키워주겠다는 문구들입니다. 지난 10년 새 일본 취업 박람회에서 흔한 풍경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3살 김현재라고 하고요. 일본에 2015년에 와서 9년차 개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전문대 출신이라고 하면은 되게 막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스펙을 본다든지 학력을 본다든지 이런 거는 덜하고 그 사람의 이제 역량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100% 정규직 채용, 전근 없음, 완전 실력주의. 일본은 기본적으로 종신계약이고요. 저는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친 후에 바로 정규직이 됐는데 3개월 수습을 모든 직원이 3개월 수습을 거치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떨어진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고 첫 월급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50만 원. 보통 IT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거의 한 25만 엔에서 한 30만 엔 사이로 받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집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거의 한 6만 엔에서 한 8만 엔, 9만 엔 이 정도로 보시면은 연차가 쌓일수록 한국보다는 상승 속도가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1년마다 한 10%, 20% 이렇게 계속 오른 것 같고요. 3년 차, 5년 차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한 기술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레벨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솔깃합니다. 근무지는 수도권만 한 달 시간의 근무 약 10시간, 무보수 시간외 근무 절대 없음, 유급 휴가 소화율 99.8%, 휴일 출근 절대 없음. 이제 한국에서 일하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확실히 일본이 조금 더 쉬는 날 자체도 원래 많고 유급휴가 개수도 좀 많고 그리고 유급휴가를 쓸 때 뭐 눈치를 본다던가 이런 건 없거든요. 그리고 사적인 일로 쉬겠습니다 하면 안 물어보고 그러라고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지장이 없다면 이제 그런 면을 봤을 때 확실히 휴가 면에서 워라밸은 괜찮은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는 회사란 점을 내세웁니다. やっぱりお金も住まいも残業も全部大事ですよねっていう、歩み寄りをしてで共感してくれた方に知らない会社かもしれないけどもよかったら話でも聞いていかないかいっていうような 말이라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부스 앞에서 회사 소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지만 받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113명이 입사해 90%가 정착한 좋은 회사라고 적혀있는 전단지. 역시나 받아가질 않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간부까지 나서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습니다만 거절당하기가 일쑤입니다. 손이 부끄러울 정도. 選ばなければって感じですかね。そんなやっぱ大企業で狙わないで、有料な中小企業とか狙っていけば多分大丈夫だと思うんですけど。 대기업 입사는 쉽지 않지만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들면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청년 인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취업준비생 한 명이라도 붙잡으면 일단 한쪽 무릎을 다소곳이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깍듯이 친절하게 자기 회사를 소개합니다.
오히려 약간 구직하는 사람이 갑이 돼서 회사를 뭐 골라갈 수 있는 뭐 그 정도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부서도 지금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 계속 뽑고 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애초에 엔트리도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시국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회사 부스에는 대문짝만하게 써붙여놨습니다. 사장 강연 중이라고. 바로 이분이 이 회사 사장님이십니다. 사장님께서 친히 나오셔서 이렇게 성이라도 보이면 그나마 빈자리가 적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진지하게는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흥미가 있다거나 절실한 표정은 아닌 것 같네요. 전단지보다 사장님보다 차라리 귀여운 로봇이 더 인기입니다. 화면을 누르면 회사를 소개하는 정보가 나옵니다. 입사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도 물어봅니다. 입사하면 연수를 해외로 보내준다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여성 취업준비생들의 시선을 붙잡으려는 문구들도 자주 눈에 띕니다. 결혼과 출산 이후라도 간부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경력 단절 걱정일랑 붙들어 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친구도 한 1년 정도 경력이 단절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별 무리 없이, 물론 몇 번 면접을 보고 떨어지고 한 경험은 있어도 그래도 다시 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일본에서 취업할 때는. 큰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쇼핑하듯이 여유롭게 회사를 골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이 가는 회사들 몇 군데를 콕 찍어 둘러보면 됩니다.今何社ぐらい回ってるんですか？3、4社ぐらいしか回ってないです。今気に入った会社は今はまだない。ないですか？今日は見つからなかった。 어렵게 취직하려는 청년들을 구했다 해도 기업들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취업 설명회를 듣고 내정을 준 상태죠. 대신에 이제 졸업을 안 했어요. 학생들은. 대신에 내정을 받은 상태죠.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또 놓고 이제 내정을 2개 이상 받고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내정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도중에 이제 취업을 이제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이 확정되고 나면 뭐 할 거냐고 물었더니 원 없이 놀아볼 거라고 합니다. いやもう遊びほうけますね。大学その生活あと1年間なので無駄にしないようにしたいことをします。旅行に行ったりですね。 취업 한파가 아니라 구인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일본. 청년들을 모셔가려면 단체로 초밥 모자를 쓰고 나와 춤이라도 춰야 합니다. 물론 언제나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20년쯤 전엔 일본 청년들에도 취업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극심했냐 하면 취업 빙하기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일본의 경제 불황이 시작된 1995년부터 거의 10년이나 취업 빙하기가 계속됐습니다. 당시 대학 졸업생들은 글자 그대로 때를 잘못 만났습니다.自分の行きたいところっていうよりも、とりあえずコンタクトを取れる会社から回ってっていうそういう感じになってますけど。 정규직 취직은 하늘의 별 따기, 단기직 임시직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던 잃어버린 세대였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취업 빙하기 세대들도 어느덧 중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취업 빙하기 세대의 불행과 좌절, 그것은 일본 사회에 어떤 상처들을 남겼을까요?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흘려들어도 되는 걸까요?
2월 1일 밤 11시 KBS 2텔레비전 9층 시사국 첫 방송에서 이런 질문들의 대답을 시도해보려 합니다.